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순환계통 2주차 수업입니다. 순환계통은 내용이 많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심전도 그리고 혈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통의 내용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재미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종종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학생 때 포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 체순환, 폐순환이라든지 심장에서 심장 그 정기적인 자극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 뭐 방실결절이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구조적인 내용, 뭐 몇몇 중요한 단어들을 암기하시고 가시면은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라든지 다른 과목과 이렇게 병합해서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고 그때 여러분의 지식을 더 확장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 몇 개만 기억을 잘 하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환계통의 생리에서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심장 근육이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전기를 전달하는 기능이죠. 네, 이 기능을 바탕으로 심장 근육의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융합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심장 근육에 이렇게 심장 근육이 있고요. 이게 근육 섬유예요. 이 사이에 인터칼레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정기적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어떤 경계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다른 근육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하게 돼서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래 따라 내려오시면은 파란색 이렇게 파란 칩처럼 보이죠? 이렇게 파란 칩처럼 보이는 부위가 데스모솜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인 자극을 많이 연결해주는 곳이다. 그런 경계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는 특수한 심장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근육이랑 다르게 심방 근육이나 심실 근육의 근육 섬유로 명령을 전달하는 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우심방 부분에 방실결절,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동방결절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시작을 해서 그게 이렇게 심장 중격을 따라서 쑥 내려와가지고 프루키네 섬유를 통해서 심실로 전달이 된다. 이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런 심장 근육이 자발적인 자극 전도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요한 심장 근육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실무율 법칙과 불응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 말은 어려운데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값, 역치보다 약한 자극에 대해서는 무효한 거예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턱값, 역치를 넘는 자극에 대해서는 100% 흥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조금 배가 고플 때는 뭐 그냥 안 먹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치라고 하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어느 선을 탁 넘으면 안 먹고는 버틸 수 없어서 당장 편의점에 달려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 역치, 배고픔의 역치, 뭐 내 피로도의 역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역치라는 선을 넘으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도 역치를 넘으면 화를 팍 내게 되고 먹고 싶은 거 잘 참았는데 다이어트 동안에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치를 넣으면 갑자기 막 폭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라는 역치예요. 심장 운동도 그 전에 정기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 역치, 문턱값을 넘는 순간에 100% 흥분해서 그때 어떤 수축하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응기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흥분한 직후에는 다른 어떤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속어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어는 차마 말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게 다른 한글로 뭐더라? 다른 한글로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어쨌든 뭔가 내가 어떤 활동을 막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딱 끝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죠. 우리 시험 공부도 미친 듯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막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나면 탈진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런 것들 흥분한 직후에 다른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불응기라고 합니다. 이런 심의율의 법칙, 역칙을 넘어야 반응한다. 그리고 흥분한 직후에는 다른 어떤 강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라는 불응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의 주기적인 활동이에요.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쿵떡, 쿵떡, 쿵떡 이렇게 뛰고 있죠. 자, 박동 조율기와 자극 전도 계통에 의해서 이러한 주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요. 위아래 대정맥이 오른 심방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자, 심장이 있고요. 여기 우심방에서 상대정맥, 하대정맥을 통해서 정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맥이 나중에 우심실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 들어가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야, 여기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피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동방결절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일분극을 일으키는 박동조율세포, 페이스메이커가 이 동방결절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 함은 마라톤 같은 곳에서도 마라톤 선수의 운동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너무 빨리 달려서 지친다든지 너무 늦게 달려서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인데 심장 역시 이 우심방에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오는 걸 감지해서 이 박동조율세포 페이스메이커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을 굴심방결절, 동방결절, 사이너스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동방결절, 유노유노라고 했죠? 동방신기, 동방결절, 사이너스 노드가 있다라는 거, 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심장 운동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극 전도 계통에 의해서 이 동방결절, 굴심방결절에서 생긴 반응이 자극 전도 계통에 의해서 심장 전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 굴심방결절에서 생긴 자극이 우심방을 타고 내려와서 다음 만나는 곳이 방실결절입니다. 아테리오 벤트리큘라 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방실결절에서 심장 중격을 따라서 이 프루킨의 섬유들을 따라서 심실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전기 자극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심실로 자극을 전달을 해서 심실을 수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극의 시작은 어디다? 굴심방결절, 동방결절, 사이너스 노드다. 그리고 이 자극이 방실결절을 통해서 결국 이 프루킨의 섬유로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심실을 수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심장의 주기적인 활동의 큰 흐름입니다. 자, 심장의 주기적인 활동은 수축기와 확장기로 이루어져요. 수축기는 뭘까요? 수축기는 심장을 짜는 순간이죠. 심장이 이렇게 하트가 있었다면 이 하트가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짜지면 안에 들어있던 혈액이 밖으로 뿜어져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수축기고요. 이렇게 팡 뿜어져 나갔던 심장이 다시 탈분극 되면서 으어 하면서 이게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커지고 그쪽으로 다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 확장기입니다. 심장 내 혈류는 심장 근육의 수축과 판막의 작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수축이 있어야지 압력이 높아지면서 피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판막이 열려야지 혈액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심장의 수축은 크게 등용성 수축, 등용적 이완으로 나뉘어져요. 우리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등장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있는 거고 등척성 운동은 척하고 힘만 주어져서 길이의 변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등용적 수축은 아이소볼리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심실, 이 아래쪽이 심실이죠? 심실들은 수축을 해서 압력은 올라가지만 아직 대동맥압이 높기 때문에 혈액은 분출되지 않아 심실 용적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제 이 심실에서 혈액을 혈관으로 짜내려고 압력을 ปึ๊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용적 이완은 대동맥 판막과 방실 판막이 모두 조여진 채 심실이 이완되는 상태로 등용성 수축이 있은 다음에 이제 혈액이 다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이 판막이라는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심실이 이완되는 상태가 등용적 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압력이 올라간다. 이 심실의 압력이 쫙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히 압력이 올라간 다음에 판막이 열려서 혈액이 분출이 되고 혈액이 다 분출되고 나면 판막이 닫힌 상태에서 이완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두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 박동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이 조동과 세동,
플루터 그리고 피브레이션 이 두 가지 단어 암기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동 리듬의 이상이 우리가 심장이 보통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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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떡 이렇게 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쿵떡 뛰지 않고 있다가 쿵떡 이렇게 한 개 정도 리듬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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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뛰게 된다든지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게 모두 이 박동 리듬의 이상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방실 차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방실 차단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 흥분 전도가 차단되는 상태예요. 자, 심방과 심실 우리 여기 동방결절에서 자극이 내려와서 방실결절을 통해서 프루키네 섬유로 전체로 이렇게 심실에 자극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차단되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제대로 이 심장이 탈분극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주기외 수축, 기외 수축은 엑스트라 시스톨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엑스트라로 확보를 한다. 드라마에서도 엑스트라 뭐예요? 주연이랑 조연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어떤 역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되는 사람들을 엑스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쿵떡 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 쿵떡 뛰는 거 말고 병적인 상태에서 히스다발, 프루키네 섬유의 무리 혹은 기타 심실 근육이 자발적으로 흥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프루키네 섬유로 자극이 전도가 돼서 쿵떡 해야 되는데 여기엔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쿵떡하지 않아야 될 순간에 쿵떡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게 주기 외 수축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 세동 두 가지 대해서 암기를 하려고 해요. 자, 조동은 플루터라고 해서요. 새 이상하네요. 자, 새가 날개를 펄럭펄럭 플루터 펄럭펄럭 하는 게 조동이에요. 조동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전에 조동의 심전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조동의 심전도예요. 자,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새가 날개짓 하듯이 플루터 쿵덕 플루터 쿵덕 하는 게 바로 플루터 조동입니다. 조동은 매분 200에서 300회까지 빈도로 수축하는 상태예요. 자, 원래는 심전도가 이렇게 탈분극 상태 그리고 쿵떡 탈분극에서 다시 쿵떡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심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분극 상태가 있어야 돼요. 탈분극 상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난 다음에 하고 퍼져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있는 사이가 탈분극이거든요. 근데 조동은 이런 탈분극 상태가 없이 계속 심장이 벌떡 새 날개짓 하듯이 플루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대로 한번 크게 팍 짜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혈액이 제대로 심장에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로 막 찔끔 짜내는 상태가 되겠죠. 좋지 않아요. 1분에 200에서 300회 정도까지 빈도로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는 상태가 조동이고요. 자, 그렇다면 세동은 무엇인가? 세동은 피브레이션입니다. 이 피브레이션은 플루터보다 훨씬 한 느낌 들죠. 피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림도 보시면 느껴지시죠? 피브레이션. 말 그대로 심장이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벌벌 떨면서 근육이 제대로 혈액을 혈관으로 배출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빠른 빈도로 수축하면 동조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심정지가 오기 전에 이러한 피브레이션이 나타나요. 심장 근육이 벌벌 떨린 다음에 멈추는 거죠. 자, 매분 200에서 300회 정도 새 날개짓 하듯이 플루터 하는 거 뭐다? 조동, 플루터고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기 전에 심장 근육이 벌벌 떨리는 거 피브레이션입니다. 저희 남편 이름이 세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 이름이 세동이라는 걸 듣고 대박 어떻게 피브레이션 이거 어떻게 웃겨가지고 이름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브레이션보다는 남편 이름이 더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세동 기억해 주세요. 세동, 조동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세동이 나타나서 세동님과 결혼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 세동, 피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 피브레이션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세동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야? 심장 정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 잔떨림을 제거해주는 것이 바로 제세동이라는 겁니다. 이 제세동이라는 게 제거하다 세동이를라는 거예요. 세동이는 결혼하면 안 돼. 세동이를 제거해야 돼. 디피브레이션이죠. 피브리에이션이 뭐였죠? 심장 근육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리는 상태가 디피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정기적 잔떨림 제거, 제세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장면 보셨죠? 막 심장 마사지 하다가 안 되겠는데요? 자, 모두 물러서세요. 80줄 충전해주세요. 한 다음에 모두 물러서세요. 하면 환자한테 이렇게 제세동기를, 이쪽 그림이에요. 벅 갖다 대면 막 사람이 불컥 튀어오르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디피브레이션 제세동이고, 이렇게 을르르르 떨고 있는 심장 근육한테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강한 전기 자극을 팍 쏴주는 게 바로 디피브레이션 제세동입니다. 그 제세동을 하는 게 잔떨림, 이 피브레이션이 시작되면 1분 이내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은 멈춰버려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70에서 100V 정도, 그래서 성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80V 정도로 시작을 해요. 이 정도를 0.1초 정도의 그런 시간으로 심장에 팍 강하게 흘려보내주면 심실 근육이 모두 확 하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잠깐 3초에서 5초 정도 부름기를 가지고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심장도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80V 정도의 전기를 팡 쏴주면은 심실 근육이, 으악! 이렇게 다 같이 흥분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심전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기적 잔떨림 제거 제세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 정지가 오기 전에 환자한테 직전 이제 한번 이 결 써보는 거죠.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응급실에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모두 물러서세요 하고 나서 2개의 패드로 이렇게 스터넘이라고 하는 오른쪽 가슴과 에이펙스라고 하는 왼쪽 갈비뼈 아래 부분에다가 이 판을 대고 전기 충격을 주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심장으로 양쪽에서 정기적인 자극이 가면서 심실에 전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 심장에 있는 굴심방 결절, 그리고 굴심방 결절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박동 조율기가 돼서 정상적인 박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디피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모두 물러서세요 라고 하는 거는 80V 정도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가까이 환자와 접촉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기가 전달될 수 있어요. 멀쩡하게 심장 잘 뛰고 있는데 전기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심장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이제 의료진이나 사람들을 다 물러서라고 합니다. 이 전기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제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 기능의 조절입니다. 심장은 어떻게 뛰게 되는 걸까?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뛴다고 했는데 그 정기적인 자극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어떤 영향을 받는 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장 기능은 정맥 환류량이 심장의 박출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우심방으로 상대 정맥 그리고 하대정맥을 통해서 전신에 있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혈액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돌아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뿜을까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많은 혈류량을 뿜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심장 기능, 심장 박출량 조절에 대해서는 심장 근육 자체가 가진 조절작용과 자율신경에 의한 2가지 반사작용, 이 2가지 기전으로 심장 기능이 조절되게 돼요. 자, 우선 심장 조절 먼저 보겠습니다. 심장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분포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모두 굴심방 결절과 방실 결절에 작용을 합니다. 자, 굴심방 결절 여기 우심방에 있었고요. 방실 결절은 심장 중격 가운데 정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굴심방 결절 자극이 방실 결절로 전달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요. 교감신경 뭐였는지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 나타나면 어떻다?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긴장해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했죠. 자, 심장이 벌렁벌렁 떨린다는 거, 심장이 쿵떡쿵떡 더 빠르게 뛴다는 거죠. 교감신경은 박동수를 높이고 부교감신경은 박동수를 낮추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막 긴장됐던 게 가라앉으면서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갑자기 뭐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교감신경이고요. 교감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긴장돼서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박동수를 높여줘요. 그리고 심실 근육에는 이 아래쪽 심실 근육에는 교감신경이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반사. 심장 반사는 크게 압력 수용체 반사, 베인 브릿지 반사, 감각 자극에 의한 심장 반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압력 수용체 반사는요, 동맥압이 상승되면 대동맥활의 혈관벽이나 목 동맥 팽대에 있는 압력 승합체가 흥분하고 그 신호가 숨내에 있는 심장 중추로 전달되어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맥은 이렇게 심장이 있고, 대표적인 동맥이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쏘는 대동맥이었죠. 이 심실에서 더 많은 혈액을 대동맥으로 빡 쏘게 되면은 대동맥압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동맥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대동맥에 있는 혈관벽이라든지 목동맥 팽내에 있는 압력 승합체, 즉 압력 수용체, 프레스 리셉터가 리플렉스 반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뇌에 있는 순뇌 부분에 전달을 해서 심장 중추에 전달이 돼서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온몸에 보내게 된다면 그 많은 양을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양을 내 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원래 20씩 쪼개서 5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25만큼의 양을 보내게 된다면 4번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혈액량이 많아지면은 심장 박동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의 심박수가 굉장히 낮아요. 즉 운동선수의 맥박은 굉장히 느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혈관으로 보내게 되고 많은 양, 다른 사람은 20리터인데 이 사람은 뭐 25리터 정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베인 브릿지 반사에 좀 낯선 단어죠. 베인 브릿지 반사는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혈이 증가하거나 우리 앞에 압력 수용체는 동맥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인 브릿지 정맥혈이에요. 정맥혈이 증가하거나 허파의 울혈, 허파에, 폐에 피가 정체되어 있으면 우심방이 확장해서 우심방의 압력 승합체가 흥분하고 그 신호가 심장 중추로 전달돼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감각 자극에 의한 심장 반사로 통증이나 냉각 자극도 심장 박동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아프면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면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요. 추운 곳으로 가도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압박하면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이 자극이 돼서 심장 박동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눈 심장 반사라고 해서 오클로카디악 리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심장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분포한다.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박동수가 높아진다라는 내용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꼭 하셨으면 해요. 자, 다음은 심장음입니다. 우리가 청진기로 심장음을 듣죠. 그죠? 쿡덕쿡덕 이렇게 뛰는 심장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 심장 기능을 파악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비싼 장비를 들이지 않아도 사람 몸을 칼로 찢어서 열어보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심장의 기능을 파악하는 중요한 검사법 4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심장음을 듣고 판막이나 혈류로 가는 이상을 파악하는 방법 과 활동하는 심장이 발생하는 전이차를 측정하여 각종 병변을 검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심장의 심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을 측정해서 박출 압력이나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우리 혈압이 뭐 120에 8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0에 90이네요 그럼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혈압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맥을 촉진해서 이렇게 손목에 있는 동맥을 촉진해 가지고 박동수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왕비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가지고 왕비의 손목에다가 실을 걸어서 이 실을 문 밖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문을 닫고 문 밖에 그 어의라고 하죠. 임금님 돌보는 의사가 이제 이 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왕비의 손목에 띄는 맥박수를 확인해가지고 뭐 임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에 나왔는데 요즘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걸 하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한데요. 이제 굉장히 예민해 할 수 있겠죠. 임신을 하면 맥박수가 빨라지거든요. 동맥을 촉진해서 박동수 혈관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뭐 분당 80회가 뛴다면 임신을 했더니 뭐 94회가 뛴다. 이거를 이 문 밖에서 이 실의 움직임으로 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이없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심장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는 간단한 이런 4가지 정도 검사가 있습니다. 심음을 듣는 것, 그리고 심전도 촬영하는 것, 혈압 측정하는 것, 동맥을 촉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좀 유용한 방법인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심전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강하게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자, 우선 심전도의 이름은 ECG 또는 EKG라고 부르고 사실 EKG로 더 많이 부르죠. 근데 약자로 따지면 ECG가 맞죠.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어두시고요. 자, 심장이 뛰는 모습이 이렇게 P 웨이브가 한번 쿵떡, QRS 웨이브가 쿵떡, 그 다음에 T 웨이브가 스르륵. 이게 이제 이 한 세트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굳이 하나만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QRS파, QRS 웨이브를 암기를 하세요. 다른 거는 천천히 외우시고요. QRS 먼저 외우십시오. QRS 웨이브가 여기 그래프에서 있는 이 초록색 가장 큰 웨이브입니다. 심실 흥분에서 시작부터 심실안을 전도하는 시기에 파형이다. 프루킨의 섬유에 이상이 있으면 변화한다 라고 해서 이 심실에 자극이 들어가는 것, 즉 자, 우리 심실의 기능이 뭐였죠? 좌심실은 전신으로 혈액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뿜을 건데 이거에 뿜으려고 정기적인 자극이 바로 이렇게 강하게 딱 들어오는 그 시점이 QRS파, QRS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QRS 웨이브의 의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심실 흥분의 시작점이다. 이런 문제들이 이 심전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른 거는 천천히 외우셔도 돼요. QRS 웨이브 꼭 외우세요. 자, QRS 웨이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전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P파, P웨이브는요. 심방 근육 흥분의 결과로 둥글고 얕은 파형을 나타냅니다. 심장 된떨림, 심방 조동이 있을 때 심방 조동이 새처럼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는 거잖아요. 꿀렁꿀렁 할 때 이게 변화한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심방이 살짝 이렇게 흥분을 해서 힘을 줄 때 P웨이브가 한번 꿀렁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PQ 간격은 심방이 흥분하여 방실 결절을 천천히 전도한 후 프루킨의 섬유로 전달되는데 이 동안의 전도는 파형으로 나타내지 않아 평평한 사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방실 차단에서 연장된다. 방실 차단인 경우에 연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동방결절에서 처음 심장의 자극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다? 방실결절로 가죠. 방실결절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프루킨의 섬유를 따라서 심실로 전달이 되죠. 이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PQ 간격입니다. PQ 간격인데 이게 방실 차단이 생긴 경우에 이 PQ 간격이 쭉 하고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 방실 차단이 생겨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프루킨의 섬유를 통해서 정기적인 자극이 전달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이제 전달이 다 됐으니까 이제 심실에 힘을 줘야 되겠죠. 심실 흥분이 시작됩니다. 으윽 하고 심실 흥분이 시작되는 거 뭐다? QRS 웨이브다. 초록색으로 크게 쿵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쿵 하고 올라가는 게 심실에 으악 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QRS 웨이브 봤고요. QRS 웨이브에서 그 다음이 ST 분절이에요. ST 분절은 QRS 웨이브가 끝난 이 시점과 잘 안 보이네요. 자, 제 펜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QRS 웨이브가 시작된 이 시점과 다음 이렇게 T 웨이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제 요 간격이 바로 ST 분절입니다. 심실 근육이 전체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시기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심장 근육에 장애가 있으면 상승하게 됩니다. 예컨대 심근경색증. 그리고 T 웨이브는 흥분한 심장 근육의 재분극을 나타냅니다. 재분극 같은 말 뭐죠? 탈분극이었죠?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태예요. 보통 위를 향하게 돼요. 이렇게 한다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다음 그림에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서 가장 먼저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종 이 방실들에서 좌심방, 우심방에서 혈액을 아래로 내려줘야 되죠.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동방결절에 있는 정기적 자극이 여기 이제 방실결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제 이 심방에 이 흥분이 되면서 여기 있는 혈액이 아래 심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간격이 바로 P웨이브라고 해요. 자, P웨이브 이렇게 한번 볼록하게 했어요. 한 다음에 심실로 혈액이 내려오면 이 방실결절에서 프루키네 섬유들을 따라서 양쪽 심실로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심방에서는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우심방에서는 폐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본어로 에네르기라고 하죠.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모읍니다. 으라차차차차차차차 하고 모은 다음에 쭉 모은 다음에 자 이제 혈액을 쿵떡 하고 쏘는 거예요. 전신으로 팡 하고 쿵떡 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거 뭐죠? 탈분국. 으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 다음에 으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심실이 이완되는 상태. 이제 이 심실을 쏠려면 심실이 이렇게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축됐던 게 다시 으르르르르르 하고 이렇게 이완돼서 원래 모양을 찾는 상태가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심방이 수축합니다. 볼록 내려와서 다음 이제 심실로 힘을 줘요.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자, 심실이 쿵떡 쿵떡 한 다음에 으아. 이 간격이 바로 심전도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자세히 뜯어보면 더 섬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건 이걸로 충분해요. 자, 이렇게 2차 하고 혈액 내린 다음에 으라차차차차차차 쿵떡 으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이렇게 으라차차차차차 쿵떡 하는 거 이름 뭐다? QRS 웨이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심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더 어려운 공부 하시면 돼요.